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부다비와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국제 여객기였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습니다. 비행은 초기 구간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부다비를 출발한 이후 항공기는 예정된 시간에 다음 교신을 남기지 않은 채 통신이 끊기게 됩니다. 항공기와의 교신이 갑자기 두절된 상황은 당시 항공당국의 즉각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초기에는 통신 장비 문제나 기상 요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추가 교신도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기의 위치 역시 레이더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단순 통신 두절이 아닌 항공기 실종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즉시 수색 및 조사 체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마지막 항로, 탑승자 명단, 출발지 및 경유지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탑승객 명단 중 일부 인물의 이동 경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인 신분으로 탑승했던 두 인물의 여행 경로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국가를 이동하며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과 항공권 구매 내역, 숙박 기록을 종합적으로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두 인물의 이동 동선이 일반 관광객의 이동 패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 두 인물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국제수사공조가 가동되면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87년 12월 초 바레인 국제공항에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출국 절차를 진행하던 두 인물이 여권 심사 과정에서 정밀 확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제출된 여권은 일본 여권으로 확인되었지만 여권 정보와 실제 신원 사이에 일부 불일치 정황이 발견됩니다. 공항보안당국은 즉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인물은 일본인 관광객 신분을 주장했지만 언어 사용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관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진위 여부에 대한 심층 검증이 이루어지며 출국은 보류됩니다. 단순 입국 심사 문제가 아닌 신원 위장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두 인물은 바레인 공항에서 정식으로 억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국제수사망을 통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도 즉시 전달됩니다. 당시 대한항공 858편 실종 사건 수사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두 인물의 신원과 여행 경로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용된 여권이 정상적인 신분 여권이 아닌 위장 신분용 여권이라는 정황이 점차 확인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단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닌 국제수사 사건으로 격상됩니다. 이후 조사에서 한 인물의 신원은 김현희로 확인됩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는 대한항공 858편 실종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 인도 절차와 추가 수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김현희는 이후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송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동 경로, 신분 위장 과정, 사건 관련 정황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출입국 기록, 항공권 기록, 숙박 기록, 이동 동선 분석은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레인 공항에서의 체포는 대한항공 858편 실종 사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며 이후 조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경위가 공식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제공항 신원 확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 확보된
대표적인 국제 수사 사례로 한국 현대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존 사건입니다.